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갖고 온 책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50 너머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중년들에게 특히 공감 가는 글이 많은 이 책. 나이를 떠나서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곳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공감하며 읽은 부분인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경험과 배움으로 취향을 쌓아 나가기. 자신을 문화 심리학자이자 나름 화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만나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수공항에 내린다. 다시 35분 정도 택시를 타고 여수 백야 선착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배를 타면 40분 후쯤엔 한 섬에 도착한다. 도대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복잡한 교통수단과 시간을 들여 여수의 섬에 사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 더구나 그 사람은 수시로 잘난 척을 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혐오하는지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인생 선배인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려 그의 안내로 그의 작업실이자 또 다른 거처인 미역 창고를 둘러보면 부러움과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게 된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진짜 미역을 모아두던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은 그의 취향과 신미한 노력으로 만들어져 경탄이 나올 만큼 근사하다. 온 집안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책들, 레코드판을 올려놓은 턴테이블과 거기에 연결된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슈베르트 교향곡,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포스터들, 극장에서 가져왔다는 나무 의자, 오랜 시간 수집해온 만년필 등의 필기구와 독특한 디자인의 조명, 그리고 미역 창고의 별채인 그가 그림을 그리는 화실 공간에는 주인과 달리 귀족적으로 생긴 개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10여 년 전 그가 50세에 대학의 정교수직을 때려치웠을 때 속으론 불안했다. 당시에 그가 너무 잘 나가서 치기 어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돌연 일본에 유학을 가서 미술대학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문화심리나 여가학 등의 전공과 상관없는 바우하우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창조적 시선이란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값도 10만 원이 넘는 대단한 책을 펴냈다. 그의 화양연화는 교수직을 떠난 50대에 끝난 줄 알았는데 교수직 그만두고 그림을 시작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상황에 밀려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한 결정입니다. 16년 공부한 것으로 60세까지는 버티지만 100세까지 버티려면 남은 인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건물 구입 등 재테크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난 그림을 선택했어요. 처음으로 이걸 어디에 써먹을까 결과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벌거나 유명해질 생각도 없습니다. 나의 취향으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커피를 끓이고 달걀을 삶는 등 나만의 리추얼로 일상을 누립니다. 완전 행복해요. 김 박사의 취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꼭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는 삶의 가치를 실리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차곡차곡 쌓아오다 60대에 진정한 프리미엄 에이지를 향유하고 있다. 젊은이에게 희망이 된다는 건
꽤 근사한 일. 내가 프리미엄 에이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 다이칸야마의 츠타야 서점을 갔을 때였다. 이 서점은 취향을 설계하는 곳으로 불린다. 마스다 무네아키란 사람이 40여 년 전 일본 오사카에 책뿐만 아니라 비디오와 CD를 대여해주는 작은 서점을 열면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일본 문화의 상징이 됐다. 이 서점의 주인공은 책이 아니라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다. 수십 년 전 음악과 영화를 사랑해 작은 책방을 찾았던 청춘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취향을 설계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풍요로운 완숙미를 자랑한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어졌지만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책을 고르고 음반을 들어보는 어르신들이 있고, 이를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근사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있어 세대 차이도 시대 차이도 있게 만든다. 10여 년 전 다이칸야마의 츠타야 서점에 갔을 때 봤던 분홍색 스웨터에 회색 코드류의 바지를 입은 할아버지, 기모노 차림으로 뜨개질 책 교본과 그 앞에 놓인 털실을 고르던 할머니의 단아함에 나도 프리미엄 에이지로 늙어가야지 라는 다짐을 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2024년 2월에 로폰기 힐스와 긴자의 긴자6에 위치한 츠타야 서점에 갔는데 더 세련되어진 진열이 눈길을 끌었다. 다들 남다른 취향을 원하지만 대개는 남과 같은 취향을 답습하는 데 그친다. 유행하는 운동을 하고 뜨는 맛집에 가서 줄을 서고 심지어 좋아하는 술도 트렌드에 따라 와인에서 하이볼 등으로 수시로 바뀐다. 하지만 진짜 나의 취향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남들과는 다른 품격을 만들어낼 줄 안다. 모두 판화처럼 같은 그림을 찍어낼 때 자기만의 풍경을 가꾸고 같은 현상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취향의 핵심이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이 책 유인경의 50 너머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좋은 글들이 많고 생각할 만한 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저도 이 김정훈 박사의 에세이를 보면서 미역 창고 너무나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본의 유명한 츠타야 이 서점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서점인데 언제 한번 가보게 될까요? 네.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있으면 또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